네,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인플레 데이터 그리고 회담을 주시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일단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0년 물도, 2년 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10년 물 같은 경우에는 4.5%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움직임 좀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파월 의장과 이제 면담도 있긴 했었고, 물론 이제 시장은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9월쯤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CME 패드워치도 대략 한 9월 금리 인하를 한 50% 정도 네. 비중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CPI 데이터가 나오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예상치만큼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원 CPI 같은 경우가 2.9% 예상치, 이제 지난달에 2.8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CPI가 2.4에서 2.5%. 결국에는 5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 인상 이후에 이제 관세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관세 인상 이후에도 이제 물가를 충분히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대략 예상치보다 좀 부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관세에 따른 물가를 생각보다 상품 서비스 물가 자체가 물가를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올해 금리 이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장을 더 상승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CPI 데이터 관세 영향 어떻게 찍혔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내일 과장님과 함께 CPI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I 황제 등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최근에 프랑스 AI 기업이죠. 미스트랄과 같은 기업과 같이 이제 AI 연구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챗 GPT의 수혜를 좀 함께 누리면서 주가가 아셨나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 좀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지 아니면은 향후 좀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전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전에 있는 이제 애저 서비스와 관련된 뭐 실적은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이 있지만은, 사실 뭐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준은 좀 아니긴 합니다. 만약에 이번 프랑스 AI 이제 미스트랄 이제 AI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럽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스트랄 AI 자체는 기존에 이제 LLM 모델이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유럽 쪽에 좀 편향된 이제 유럽에 관련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언어에 또 기반으로 한 LLM이 이제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EU나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은 이제 그런 AI 규제가 좀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미국과 그 유럽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디지털 보안법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미스트랄 AI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오픈 AI와 분산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향후에 더 클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가 더 크지는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2026년 이제 회계법인 수준에서는 그동안 이제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축소할 수 있다는 좀 얘기는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 자체가 26년이라는 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그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스트랄이요, 오픈 AI에 도전을 하는 이 추론형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픈 AI라든지 미스트랄 모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술 리스크 해제인 건지 아니면은 뭐 AI 주도권 경쟁에서 좀 독점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뭐 포석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된 추후에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스트라 AI 같은 경우는 사실 딥시크 AI 쪽과 그 비슷한 모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화되는 연산 자체로 출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으로 본격화된 AI 모델을 이제 구축하게 되었을 시 미스트랄 AI 쪽에 대한 이제 모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샘 알트만 물론 이제 오픈 AI와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갈등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들어오는 그 2023년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확장성을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최근 시장의 상승은 AI 관련주들이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온 가운데 빅테크 전반적으로 특히 뭐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은 좋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AI 기술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호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AI 캐펙 투자를 계속 꾸준히 늘려왔고 네. 메타는 사실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 AI도 마찬가지지만 스케일 AI 대신에 LLM 모델은 아니죠. 이거는 애초에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메타도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긴 하겠지만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엔비디아 젠슨한 대표도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지금 파리에서 이제 GTC 파리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4분기 때부터 영국 쪽에서 수천 개에 대한 블랙 울트라 계약을 따내어 온 만큼 결국에는 지금 2주 전에 처음 이제 그 젠슨한 대표가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빠르게 유럽에서 관련된 계약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단은 하드 데이터 쪽에서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 그러면 블랙 울트라가 이제 3분기 때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루빈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양산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스펙과 관련된 AI 칩이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엔비디아 이 기반으로 한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인프라 투자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반면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메타 같은 경우는 0.7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애플의 WWDC 지금 여기에서 실망감이 조금 컸다라는 반응들이 많죠. 시리조차 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전략적인 지연이 오히려 조금 더 차별화로 이어지는 것인지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하필 딱 타이밍상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WWDC 이후에 나올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진전이 되게 되면서 기존 이제 판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는 주가가 좀 반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시리 업데이트가 나오고 인텔리전스에 대한 향후의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판매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부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애플 0.51%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